안녕하세요. A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딩과 컴파일을 한꺼번에 쉽게 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들은 항상 이전 강의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하기 재생 목록의 이전 강의들을 먼저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메모장에 씌워넣어 코딩을 해보고 직접 컴파일을 해봤는데요. 이런 방식은 사실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코딩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걸 IDE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IDE는 소스 코드를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는 콘솔로 들어가서 어렵게 컴파일을 했는데요. 이런 컴파일을 단축키 하나로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밖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코딩과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해 줍니다. 아이디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 외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도 있고요. 엑스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 C++라는 것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상당히 유사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두 가지는 근본은 같지만 여러 가지 제공하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IDE들 중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해보고 그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C 언어를 코딩하고 컴파일하는 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글에서 VS 코드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에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링크를 찾으셔서 이걸 클릭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각 OS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윈도우 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하시면은 VS 코드 유저 셋업 -x64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보면요. 하고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셋업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라이센스를 무료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부담 없이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디렉토리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임의로 제가 자동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에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속 웬만하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를 완료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서는 한글로 표시를 안 해주는데요. 한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디스플레이로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하고 인스톨 에디션 랭귀지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서 한국어를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국어를 설치를 해주시면 한국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팩을 사용을 하시고요. 리스타르트를 해주시면 한국어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C 언어를 인식할 수 있게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네모 여러 개가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마켓플레이스에서 C 언어 관련된 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C로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인텔리센스 디버깅 코드 브라우저 CC++라는 거를 설치를 릴리스 버전의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를 위한 익스텐션까지 설치를 했으면 이번에는 컴파일을 위해서 빌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했던 이전 강의에서 GCC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GCC 컴파일러를 설치하는 거를 생략을 하고 이미 설치됐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빌드 설정을 하시려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상에서 Ctrl Shift B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행할 빌드 작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맨 위에 템플릿에서 태스크 제이슨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더즈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task.json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생성된 task.json 파일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각각의 항목들은 여러분이 보실 때 직관적이어서 이해하시기 조금 쉬우실 겁니다. 보실 거는 이제 태스크 쪽에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벨은 자신이 임의로 해당 빌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타입에서 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쉘은 커맨드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리고 GCC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맨드 부분에는 GCC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전 강의에서 커맨드를 실행을 하고 GCC라고 실행을 하셨던 게 기억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건데요. 이 얘기는 커맨드 상에서 GCC라는 것을 실행을 하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배우지 않았던 건데요. GCC에서 -5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 -5라는 옵션은 내가 컴파일러에서 실행할 실행 파일의 파일명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VS 코드 자체에서 제공하는 파일 베이스 네임 not extension이라는 이름이 그 네이밍에서 나타나는 듯이 직관적으로 파일명에서 확장자를 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파일을 선택해서 컴파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소스 코드 파일의 확장자 C를 뺀 파일명만 가져와서 exe 파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한 인자는 실제로 저희가 컴파일을 선택하려고 한 파일의 파일명을 지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폴더 열기를 선택을 해서 자신이 프로그래밍 코드를 앞으로 이제 작성할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쉬운 개념으로 그냥 내가 앞으로 작업할 기존 디렉토리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뭐 C 디렉토리에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프로그래밍 디렉토리에 C1이라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요런 이게 이제 윈도우 OS 상에서 권한 문제 때문에 이런 창이 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신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디렉토리 명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운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퍼스트니까 처음 테스트니까요. 저희가 first.c라는 파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메모장에 작성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화면에 hello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는요.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하던가요? 아니면 파일즈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해보면 되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커맨드를 열고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gcc 명령어를 직접
실행해서 컴파일을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요.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시면요. 위에서 보시면은 C++ 저희가 설정했던 컴파일러 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요.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부분에 해당의 빌드가 됐고 완료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first.exe라고 실행된 파일이 생성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에 우리가 메모장으로 커맨드 라인 상에서 컴파일을 했었을 때 기억을 해보면요. 커맨드까지 가기 위해서 커맨드를 실행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어렵고 불편한 명령어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작업 디렉토리 기준으로 여러 가지 또 확장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터미널을 다시 띄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은 바로 자기가 작업한 디렉토리 기준으로 그런 터미널을 사용해서 확정적인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메뉴에서 보시면요. 터미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터미널 안에서 새 터미널을 입력을 하게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에서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동일한 커맨드를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생성된 터미널은 기존에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선택해서 들어갔던 터미널과 동일한 작동들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명령어를 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빌드를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GCC에 대한 옵션이나 여러 가지를 추가로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GCC 명령어를 치시고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 안에서요. 저희가 빌드에서 생성한 first.exe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first.exe를 커맨드에서 명령어로 실행을 하게 되면 hello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컴파일러를 설정을 해보고 빌드한 과정이었고요. 이 밖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코딩을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업에서 메모장에다가 코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소스 코드가 발생을 할 거고 파일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것들을 커맨드 상에서만 작업을 하라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발하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D 툴을 잘 사용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해당 부분들을 검색을 하셔서 유용한 기능들을 많이 습득을 하시면 코딩을 하시는 게 무척 즐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이디 중 한 개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보고 컴파일을 해봤는데요. 아이디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아이디 툴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다른 아이디 툴을 리서치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아이디 툴을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딩할 준비가 모두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